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세보기 공부하겠습니다. 운세보기를 할 땐 항상 이제 관의 동태를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일간마다 정관운이 왔을 때 운세보기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정관운이 오면 정관은 길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신이 제를 해주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정관이 사주에 겁재를 제해서 내가 겁재보다 더 낮게, 내가 겁재보다 경쟁에서 하게 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운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경자년을 예를 들면 을목에게 정관운인 거죠. 그러면은 정관운을 어떻게 보느냐, 각자 여러분이 정관운이 어떤 운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정관운이 올 때 제일 먼저 정인이 사주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정관이 운에 와서 내 사주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죠. 관인상생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취직한다, 합격한다, 또는 결혼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관운이 오면 일간은 정인으로 정관의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관운이 왔을 때 자기 사주에 정인이 있으면 관인상생이 되어 일간은 정인으로 정관의 검증을 받는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정관의 검증을 받아서 관에서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니 취직운, 합격운, 결혼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관운이 오면 두 번째 사주의 재성을 봅니다. 그러면 그 재성이 정관을 재생관, 즉 제가 관을 생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재가 있어도 편재가 있어도 둘 다 정관을 생하면 정관운의 재생관은 지위를 조종하게 됩니다. 지위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환경을 만나거나 아니면 큰 임무를 부여받거나 또는 더 좋은 곳으로 스카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위가 상승한다, 또는 인기가 상승한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성이 정관운을 생해서 재생관을 하여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정관운이 왔는데 내 사주에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을, 정관을 생하면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는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재산면으로, 재산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관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서 등기를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관에 필요한 신고를 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운이 왔을 때 세 번째로 식신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식신과 정관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식신과 정관이 합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되게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정관과 만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임무를, 자신의 일간의 임무를 남에게 대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래처가 생기는 것이 식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오기 때문에 나의 식신을 남에게 대신 시키는 거죠.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거래처가 생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운이 왔을 때 사주에 이제 상관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보는 것이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사주에 정관이 운에서 왔는데 사주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정인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정인이 미력하다, 또는 정인이 없다, 그러니까 정인이 미력하거나 있어도 미력하거나 또는 정인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있으면 정관운에 성실하지 못했던 직장 생활이나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런 불법적인 것 또는 편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견관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정관운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상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인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없거나 정인이 미약하면 상관, 경관을 하여 과거에 내가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거나 과거에 편법적인 일을 행했거나 내가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그것들이 제재를 받게 되는 운이 경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미약하면 감시, 감찰 또는 세무조사 또는 권고사직, 그다음에 일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질책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견관하는 것이니 부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정인이 딱 있어서 정인이 상관을 제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운이 왔는데 내 사주에 상관이 있고 정인이 튼튼해서 이 정인이 상관을 폐인, 견제하고 있으면 정관운의 좋은 운입니다. 자기의 성실한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불법이 드러나서 제재, 질책, 갈등이 생기고 아래 거는 이제 취직 죄송합니다. 취직 안 쓰려고 했는데요. 취직, 합격 이러합니다. 취직 또는 시험에 합격 또는 뭐 자격, 취득 이렇게 해서 이제 폐인을 하면 취직하거나 좋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특허 같은 것들을 받게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관운이 왔을 때 사주에 상관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정인으로 이 상관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정인이 미약한가 정인이 없으면 경관하는 것이고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견제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정관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이제 비견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있어서 비견과 정관 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견과 정관 합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일간이 만약에 신약하면 신왕하면 먼저 할게요. 일간이 신왕하면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비견과 정관 합인 경우는 내가 비견과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조별이나 또는 부서별로 임무를 수행해서 성취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비견과 함께 조별, 부서별로 일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해서 성취 효과를 드높이는 것이 비견, 정관, 합입니다. 언제? 일간이 신왕할 때. 만약 일간이 신약하면 비견이 정관과 합하면 무기력해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견이 내 자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비견과 정관이 합의될 때도 일간이 신왕하냐? 그러면 공동임무 수행에서 성취 효과를 더 높인다. 근데 일간이 신약하면 자기가 무기력해져서 비견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운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지켜보아야 할 것이 내 사주에 겁재가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겁재가 있으면 정관운이 와서 정관은 비겁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겁재를 제하죠. 그러면 제하면은 자기가 개인 생활이나 또는 직업 활동, 벌이 활동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적합하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견제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또는 이익이 안 되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조, 조정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익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 그래서 뭐 긴축 재정을 하거나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뭐 사고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채무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운도 우리는 이것을 이런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견 정관합에 쓰면 안 되고 여기 썼어야 되거든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이나 채무 변제운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사주에 정관운이 왔을 때 겁재가 와서 정관을 제하잖아요. 정관을 제하면 우리가 이렇게 타당하지 못한 별로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채무를 내가 빚지고 있는 것을 변제하는 운, 경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지금 계속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나 재물을 이제 더 깊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역을 그렇게 해야 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조정을 하거나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제적인 것을 조정해서 내 채무를 변제해야 결국은 나의 영역, 내 사업장, 내가 하는 사업 또는 나의 재산, 내 소유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 법제를 정관이 제할 때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조정하고 채무 변제를 하고 경제적인 구조 조정을 해서 여력이 나면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운이 겁재를 제해서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정제를 살리면 정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 이익을 얻거나 또는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임대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경영권이나 지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겁재랑 동업으로 개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정관이 겁재를 제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아주 묘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관운에 겁재가 있는데 정관이 겁재를 제해서 정제를 살리면 예, 투자이익이나 부동산 확보, 임대업 시작, 경영권이나 지분을 확보하고 동업으로 개업을 하고, 그런데 돈을 적게 들여서 겁재를 제했으니까 돈을 적게 들여서 정제를 살리는 것이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이런 조정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묘한 계략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일간이 지나치게 근황하면 이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 지분이나 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또는 부동산도 확보합니다. 예, 정관이 겁재를 제하면 또한 경영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에서 아주 우세한 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정관운이 재생관을 하고 겁재를 제하면, 이러면 이 모든 일에서 자기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두세 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관운이 재생관을 받았어요. 정관이 운에서 왔는데 재생관을 받고 내사주의 겁재를 제하면 이를 통해서 두세 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정관이 재생관을 받지 못하고 겁재를 제하면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겁재를 제하려면 재생관 받은 정관이 겁재를 제해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생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혜택인 거죠. 큰 혜택입니다. 관인은 자기가 실력을 만든 것이지만 재생관이라는 것은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관을 받은 정관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재생관이 안 되면 좋지 못한 일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관인 상생을 하는데 정관운이 겁재를 제하면 지위 경쟁이나 선거에서 이기고, 지위 경쟁에서 이기고, 또는 승진하고 심사 등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 겁재를 물리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인성이나 일간이 무력하면 당연히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주가 만약에 식상생재의 구조이다. 원국에서 식상생재의 구조인데 정과 운이 겁재를 제외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허나 뭔가를 등록하거나 등기를 하거나 재산권을 보장받는 허가를 받는 운입니다. 독과점 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지정업체나 협력업체가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관운에 일어나는 많은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 왔을 때 내 사주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개는 정관운은 좋은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읽어보시고 네이버 사주카페에 이 내용을 올렸어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